자, 51번째 무술일 일진법 오늘의 운세 하도록 하겠습니다. 35번째 육식각자고요. 오늘로써 음력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 양력도 음력도 다 지나갔죠. 이제 입춘이 되기까지 한 5일 정도 남았는데 양력도 음력도 이제 지나가는 이 상태라고 보면은 이제 갑진년도 정말 끝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무술일 하루 무탈하게 보내기 위해서 어떤 주의할 점을 가지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술일은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한 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급하게 욕심 부리거나 바라는 마음은 좋지 않다. 이런 날은 한 번쯤 되짚어 보고 가는 날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뭔가를 되짚어 본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뒤를 돌아보거나 멈춰서서 생각하는 이제 그런 때라서 생산적인 활동이라든지 성급하게 마음 먹는 것들은 잘 안 될 수가 있다. 특히나 이제 관계 소통이라든지 의사 표현 같은 것들 다소 억울하거나 오해하거나 착각을 한다든지 누명을 쓸 수 있는 일도 있겠죠. 뭐 왜곡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겠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무술일은 그야말로 수련한다는 마음으로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기 입장에서는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되도록이면 새로운 일 만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새로운 일들을 만든다는 것보다도 계획된 것 위주로 이렇게 하시고, 또 내가 계획하고 예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상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겠죠. 무술일은 그럴 수 있습니다. 온다고 했던 사람이 안 올 수도 있고요. 보기로 했던 사람이 그 시간에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은 경건한 자세와 마음으로 그냥 그렇구나 꼭 너무 지키고 뭐 틀에 박힌 그런 사고관념으로 무술일을 보낸다는 것은 좀 답답하거나 좀 싸움이나 트러블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화유 관점에서는 다소 환경과 상황이 굳어져 있고 딱딱하더라도 그 순간을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부드럽지 않냐, 왜 흐름들이 순조롭지 않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갖는다고 하면 거기서 해답이 잘 나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간 관계에서나 모든 흐름에서 이제 소통이라는 게 참 중요하긴 한데요. 그 소통을 항상 언제 어느 때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말도 그렇죠. 말을 우리가 할 수만은 없죠. 들을 때도 있고 또 침묵을 지켜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무술일 같은 때는 침묵에 대해서 공부하는 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톤은 감정 변화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날보다 바쁘고 분주할 수 있고요. 좀 욱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욱할 수 있다. 이런 날 참았던 게 터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든 터질만한 게 터진다고 하면 참는 것만의 능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절해서 잘 넘어갈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넘어가는 것도 괜찮겠다. 그리고 금은 다소 억울한 일이나 사실과 다른 상황 이런 게 놓여진다 해도 너무 감정 몰입하고 그러시는 것보다 그냥 때가 되면은 사필귀정 제자리로 돌아오겠지. 인내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 그런 날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에 막 꽂혀가지고 따지고 바로잡고 싸우고 이러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반성하는 시간, 뒤돌아보는 시간,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수는 이제 병원 갈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건강관리에 유의하고 면역력에 특히 신경을 많이 쓸 필요가 있습니다. 뭐 다 아프다고 하는 건 아니고 몇몇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무술일 같은 때 이상하게 좀 컨디션이 안 좋거나 좀 뭔가 전날 뭐 정유일하고 무술이라고 차이가 좀 생길 수 있다 이런 거죠. 뭐 컨디션이 될 수도 있고 일정에 대한 차질이나 환경, 상황 이런 것들이 좀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일정 변경이나 취소 같은 것들 얼마든지 꼭 해야 된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요령껏 잘 흐름대로 가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술이 자체가 이제 좀 현재로서는 음력 새 첫날이죠. 구정이고. 근데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또 싸우는 일 없이 마음 상하는 일 없이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이제 2025년에는 복도 많이 받으시고 좋은 소식 많이 전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35번째 무술일 되겠습니다. 무술일 일진법, 오늘의 운세. 오늘 무술일에는 어떤 일이 또 펼쳐질지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 하루의 총평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토가 연결됐기 때문에 걸리는 시간, 마디가 걸리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하다가 중간에 다른 걸 한다거나, 그러니까 전환되는 거잖아요. 계속 하는 것을 마무리 짓는 게 아니라 다른 거 하다가 또 다시 와서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이제 걸리는 일이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 그럼 화장실을 가는 마디가 생기겠죠. 그런 것들이 토입니다. 그러면은 공부야 당연히 하던 거 마저 하면 되는데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내가 하던 게 자료가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저장을 해놓죠. 하던 데서 다시 할 것 같으면은 그 시점을 이제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라고 하는 것을 저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함께하는 관계다 라고 하면은 이게 함께 하면은 우리죠. 근데 모든 상황에서 다 우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 이기적인 마음을 내가 이해해 줘야 될 때도 있고, 내가 이기적인 마음이 갑자기 들 수도 있어요. 야,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네가 좀 이해해라. 이것 또한 우리의 관점은 아니죠. 상대방에 대한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거니까 그럴 때 이제 토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토라는 건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50대 50으로 하는 게 토가 아니에요. 2대 8로 갔다가 또 8대 2로 가는 게 토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중심을 누가 규정하고 관장하느냐, 여기서 이제 싸움이 나는 거죠. 저번에는 내가 2대 8 했으니까 이번에는 내 8대 2 할게, 이러면 그거 자체도 하나의 토의 영역인데, 아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다르지 않냐, 날씨가 달랐고 그때는 내가 돈이 많았지만 오늘은 내가 돈이 없다,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에서 마찰이라든지 다툼이라든지 이런 게 또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라는 것에는 항상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기운들이 많이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무술일 같은데, 우리가 2018년도가 무술년이었죠? 그 시기하고 완전히 오늘 하루가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무술년에 어떻게 좀 지냈는지 이런 생각들을 한번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대체로 또 무술년이 우리한테는 막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한 해는 또 아니었잖아요. 기운들이 크게 움직이고 임팩트가 있었던 한 해였기 때문에 모두에게 그랬을 건데, 오늘 무술일도 그런 관점으로다가 어떠한 일들이 좀 펼쳐질지 많이들 궁금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부드럽지 않을 수 있다 생각만큼 무쏘의 뿔처럼 묵묵히, 그리고 또 혼자서 갈 필요가 있는 이런 부분이고, 토 자체 기준으로 놓고 보면 천간지지로다가 토의 마디가 딱 정확하게 들어왔죠. 마디가 그어집니다. 무술일부터 해서 기해일로 넘어가는 이틀간, 그 시점에 기운이 크게 움직인다. 우리가 무술년, 기해년 요럴 때만 하더라도 이제 기해년 딱 끝나가는 그 시점에 코로나가 터졌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한 12월 때쯤 해가지고 우리는 경자년 시작하는 그 흐름들이 이제 코로나에 대한 위기 의식으로다가 정신이 없고 뭐 한창 확진자가 뭐 어디서 나왔다더라면서 발 동동 구르면서 뭐 행적 같은 것들 막 어디 다녀갔다더라 뭐 그런 걸로 말이 많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무술기의 일이 우리한테는 조금 이제 기운이 크게 움직이거나 하나 임팩트가 또 주어질 수도 있겠죠. 누군가한테는 또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글쎄요,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하면 기운들이 확실하게 어떤 영향을 우리한테 주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기운이 좀 크게 움직일 것 같고요. 전환점이 크게 일어날수록 오늘이 무술일이구나 이런 걸 좀 느끼게 되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리고 이제 수를 본다고 하면 수는 흐름이죠. 움직임도 되고 흐름도 되고 물이 흘러가는데 무술이라고 하는 토의 인자가 물길을 막는 겁니다. 물론 가둘 수도 있고요. 어떤 트랙을 만들어서 동쪽으로 흐르던 것을 서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주에서 수의 모습들이 이렇게 가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렇게 가지 말고 저렇게 가라 이렇게 바뀌거나 속도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막아버리게 되면 평상시에는 속도가 한 60으로 갔는데 갑자기 25로 떨어진다더라. 아니면은 그 물줄기가 가늘어지면서 더 유속이 빨라져요. 그러면 갑자기 30으로 가던 게 막 80, 120으로 막 속도가 붙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공기가 다르다고 느낄 수가 있다. 확실히 어제 정윤이라고 오늘 무술일은 좀 다르네. 뭔가 좀 긴장되는 그런 하루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화 입장에서는 보여주고 드러내고 섞이는 작업들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데 토에 걸리죠. 화생 토로다가 이제 화가 보여주려고 했던 것을 토가 그 기운들을 설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도했던 것대로만 다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보여주고 싶은 거라든지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완벽하게 수행되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대인관계에서 왜곡될 수 있는 거 있죠. 뭐 오해라든지 착각이라든지 의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남이 나를 오해할 수도 있고 내가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꼼꼼하게 이게 맞나? 확실하게 이거 달라고 한 거 맞아? 몇 개 맞아? 얼마짜리 맞아? 이렇게 꼼꼼하게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오더를 내리거나 뭐 발주를 하거나 이럴 때 잘못해가지고 막 개수 같은 거 공 하나 더 붙고 뭐 예전에는 심지어 한맥투자증권이라고 한 11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펫핑거라고 해서 주문 실수로 클릭 한번 잘못해가지고 460억 손실 보게 만든 직원이 한 명 있었죠. 그냥 사소한 실수였는데 단 몇 분 만에 수백억 원의 이제 손해를 입고 결국에는 회사가 문을 닫았던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정말 예기치 못했던 황당한 사건들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언제 어느 때 우리가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으면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이런 거죠. 그래서 왜곡이라든지 오해 소지 이런 거 없게 잘 하면 좋겠습니다. 자, 목을 좀 볼 것 같으면은 의무적인 할 일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게 80이었다. 근데 오늘 하게 되니까 막상 120을 하게 되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점점 옵션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대충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막상 무술일에 실전에 돌입했는데 견적이 안 맞아가지고 치수를 다시 재야 된다거나 준비물 같은 거 있죠. 내가 뭐 챙겨왔는데 뭐 공구가 더 필요한 게 있다더라. 이렇게 좀 번거로운 일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목 입장에서는 뭐를 이제 막상 실천을 하고 해결을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이걸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걸까? 해봤는데 이제 견적이 안 맞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무술일에는 목으로 하려고 했던 내 의지 개입이라든지 또 누구를 만나려고 했어요. 못 만날 수도 있고 만나려고 했던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한 30분 얘기하려고 했어요. 단판을 지으려고. 근데 뭐 30분은커녕 한 2분 얘기하고 뭐 갑자기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뭐 이런 의미 될 수도 있는 거죠.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을 놓고 볼 것 같으면은 토를 거쳐서 금으로 연결이 됐을 때는 다양한 살기를 동반하게 됩니다. 토생 금으로 연결이 되면 실천력이라든지 뭔가 계획을 하고 생각을 바꾸고 이러는 게 아니라 좀 뭔가 단위가 무겁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도가 그게 아닌데 제가 화 얘기할 때 왜곡이라든지 오해의 소지 있을 수 있다 했죠. 그런 부분 한해서 이제 금은 그걸 실천을 하는 거예요. 오해가 있는데 막 화가 나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상대가 잘못한 줄 알고. 그래서 이거는 뜻하지 않게 정말 의도치 않게 억울한 일 좀 생길 수 있겠고요. 운전하는 분이면은 가벼운 접촉사고 뭐 이런 것부터 해서 그냥 개인 간의 어떤 사소한 다툼, 뭐 구설, 시비, 어디 뭐 댓글이라든지 인터넷에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괜히 막 감정 상하는 일들 있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다칠 일 있잖아요. 각종 작은 타박상부터 해가지고 어디 뭐 잘못 찧었는데 갑자기 피부가 막 벗겨지고 피가 나고 막 이런 일들부터 해서 어디 공사장 근처 이런 데 조심하시고요. 요즘에 하도 건물 때려 부수고 다시 짓고 막 이런 재건축하는 데가 많으니까 주차 같은 거 하시더라도 괜히 그런 데 옆에 괜찮겠지 하면서 이제 차 댔다가 괜히 파손되거나 뭐 그러는 거에 좀 골치 아프면 안 되겠죠. 그래서 뜻하지 않은 외상 이런 거 조심하실 필요가 있죠. 외상을 조심하고 또 외상 손님도 조심해야겠죠. 제대로 계산해가지고 정확하게 딱 언제 줄게요, 언제 줄지 어떻게 알아. 안 오고 배째라 하면은 찾아다니고 뭐 퇴근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계산 같은 거 철저하게 하는 게 좋죠. 이 시점을 넘어가고 나면 좀 피곤해집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무술일은 인터체인지 같아가지고 들어올 때하고 나갈 때 통로가 달라서 사람이 그 똥누로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하잖아요. 무술일이 딱 그 모양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운들이 어쨌든 크게 움직이는 개강살의 한 범주에 속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마냥 천하태평하게 대충 보내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잘 설계하고 무탈한 무술일 보내시고 기해일날 웃으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무술일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